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 정리할 내용은 합액에 대한 내용이고 합 나오는 공식은 지난번에 유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공식만 씁니다.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정리가 되죠. n은 항의 개수, a는 첫째 항, l은 마지막 항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sn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n일 거라고. 그럼 라스트 항, 얘는 바로 n번째 항을 의미하죠. n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풀어서 2분의 n, 자, 2a 플러스 n-1d라고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씩은 언제 씁니까? 뻔하죠. 공차하고 첫째 항 알고 항의 개수 할 때, 이때는 첫째 항, 항의 개수, 마지막 항 할 때. 굳이 항의 개수, 뭐 공차가 몇인지 내가 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닥치고 외우세요. 영어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SN에 대한 표현을 내가 많이 얘기 안 해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에 대한 뜻이죠. 합. 어떤 합입니까? 어디부터? 그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항부터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A1부터 쭉 더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더하냐?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라고 표현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에 대한 표현, S로 표현합니다. 이거 썸 약글자예요. 썸 탄다 할 때 그 썸 아니고요. 아, 세호야 좀 웃어줘. 아, 너무 반응이 없어. 세호야 좀 웃어줘. 이렇게. 미안해.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SN이 표현됐을 때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측에서 써볼게. S4 무슨 뜻이에요? A1, A2, A3, A4 더하시오지. 여기서 S3이라고 하면 A1, A2, A3을 의미합니다. 자, 둘이 빼면 어떻게 되냐? 얘만 남죠? S4에서 S3을 빼면 A4만 남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요, 요 4하고 여기 4하고 같은 숫자가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쓰면, 자, 위에다 쓸게. SN에서 SN-1까지의 합을 빼주면 AN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n은 2보다 큰 2 이상 자연수. 수열에서는 n 자체가 이미 자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냥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미 자연수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n에 2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라는 거. 1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1 넣으면 어떻게 되길래? S1 빼기 S0은 A1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문제는 얘입니다. S1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0번째 항이 없지. 그지? 집에 가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만 0째는 없잖아요. 0째 어디 있어? 뱃속에 있어요. 아니야, 걔는 넷째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없습니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n이 2보다 클 때만 쓸 수 있고요. 그럼 2보다 큰 애를 대입하면 S2 빼기 S1은 A2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항은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 그냥 S1이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만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SN을 가지고 합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항을 쓸 때는 항상 위에 있는 요식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요식과 첫 번째 항이 바로 S1과 같다라는 이 두 개를 같이 써주셔야 돼. 같이 써야 된다. 요거 중요해요. 같이 써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냐? 대부분의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등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보시면
자, 등비수열 개념은 어렵지 않아. 이번엔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야. 곱하는 수가 1보다 큰 수일 수도 있고 작은 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의미 없어. 내가 보고서 규칙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곱했다, 같은 비율로 커진다 혹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표현에서 등비수열입니다. 이때 그 곱하는 수를 공통된 비율, 공비, 영어로는 R, 레이트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이 표현도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에서 나오는 관계식, 그리고 등비에서 나오는 관계식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귀납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귀납책 정의해서.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자, 신정해 볼게요. 이거 몇 번째 항이니? N 플러스 1이죠. 네. 왜 나 어려운 질문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멍 때리고 있어? 때린다? 자, n 더하기 1번째 항은요. 자, 이 몇 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이죠? 거기에다가 r을 곱하면 나온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는데 수열이 계속 쭉 수들이 나열되어 있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이 있다? 그 다음에 쓰는 숫자는 n 더하기 1번째 항 숫자가 되겠죠? 그럼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두 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AN을 나눠서 다음과 같이 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관계식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은 아니죠. 자, 일반항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자, 여기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은 요 밑에 간략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아 라는 표현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지수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뒷장에 있는 지수로그에서 지수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계산 좀 편하게 빨리빨리 하라고. 자, 요거 나오게 되는 내용은 여기 일반항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등비수를 한번 써볼게요. 5, 10, 20, 40, 80. 자, 그 다음 누가 올까? 뭐? 160. 그 다음 유경아 몇이 오니? 320. 자, 세호야 그 다음에 몇이 온지 알지? 네. 세 자리 넘어가면 우리 일단 싫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규칙. 세호야 얼마씩 곱하고 있어? 2씩 곱하고 있죠? 똑같이 2씩 계속 곱해서 다음 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얘는 첫 번째 항이야. 자, 두 번째 항 보세요. 첫 번째 항에다 몇을 하면 돼? 2 곱하면 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2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했다.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또 곱했다.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에다 2를 또 곱하죠. 그럼 어떻게 돼? 5 곱하기 2의 세제곱 형태 되겠지. 얘는 5 곱하기 2의 4제곱 형태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차 4개.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차 몇 개? 5개 곱하면 되는 거죠. 계속 2를 곱하니까. 그럼 결론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될까? n-1번. 세 번째 항은 2개. 네 번째 항은 3개. 다섯 번째 항은 4개. n번째 항은 n 빼기 1개. n보다 하나 작은 숫자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여기서 나온 일반항을 문자로 표현한 게 바로 교재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니?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지수에서 마이너스 개념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한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의 5제곱이 있다. 곱하기 2 세제곱 2의 몇 제곱? 8제곱.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서 그냥 쓰면 되죠? 더해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언제? 밑이 똑같을 때. 밑에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불러요. 자, 밑이 똑같으면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또 2의 7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몇일까요? 2의 4제곱. 밑이 똑같을 때 나누면 둘이 뭐 한다? 빼서 쓰면 되죠. 그럼 2의 5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은 몇일까요? 2의 마이너스 3제곱. 왜? 둘이 나눠서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게 표현이 애매해. 자, 2의 4제곱 같은 경우는 2를 4번 곱했다는 뜻인데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는 뜻이 되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편하게 쓰기 위한 표현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쓰는지 아니? 2세제곱분의 1이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렇게 위에서처럼 쓰기로 약속을 해요. 왜? 분수는 귀찮으니까. 그죠? 이유는 딱 하나야.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역수의 세제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따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의 3제곱 써도 관계없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숫자를 역수 취한 다음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한 연습은 이런 거겠죠?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몇일까요? 라는 거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얘네를 역수 취해주고요. 그 다음 제곱 그냥 땡겨주면 되는 거야. 됐죠? 마이너스로 쓰는 이유는 편의상 쓰는 겁니다. 나눴을 때 분수로 나오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 하나 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2의 몇 제곱? 0제곱이겠죠? 똑같은 수를 나눴어. 그럼 몇인 건데? 1이잖아. 맞아? 모든 수의 0제곱은 전부 다 1로 표현이 됩니다. 해서 요 얘기를 그 밑에 짤막하게 조그만 글씨로 살짝 언급을 해준 거예요.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1이 나오는 결과 어떤 경우 그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자, 보시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자, 일단 여기서 초항 첫 번째 항 누군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항 누구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공비 몇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일반항 어떻게 했어?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됐죠? 끝났어. 이렇게 다야. 마찬가지 2번. 초항 누구예요? 공비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써?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됐죠? 끝이에요. 자, 세 번째 거 답 몇일까? 바로 얘기해 볼까요? 첫째 항 1. 공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계속 곱하고 있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n-1제곱 됐죠? n에다 1 넣으면 0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잖아. 첫째 항 1 맞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말고. 자,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의 항입니다. 자, 등비수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등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일반항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공비 몇이야? 마 3의 n-1제곱 됐죠?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972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렇게 끝났네. 자, n에 누구 넣으면 될까만 찾으면 되지. 4 약분 마이너스 428, 446, 432 됐죠? 자, 마이너스 3을 몇 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243 나올까? 5번이죠? 그럼 n에 누가 오면 되겠어? 6이 오면 되겠네요. 됐죠?
되죠? 다 정도 암산되지? 별거 없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 수열이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여섯 번째 항입니다. 여섯 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될까? 여섯 번째 항. 5개 곱하면 되죠? 이 여섯 번째 항이지? 얘가 마이너스 160이야. 자, 마이너스 2를 5번 곱했습니다. 약분할게요. 32를 약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32 약분하면 몇 나와요? 5네요. A는 5야. 끝. 됐죠? 첫째 항이 바로 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충분히.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연습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있다 혹시? 근데 네. 아니에요. 안에 나와 있구나. 뭐? 답? 아니에요. 아니, 뭐 풀이? 밑에 나와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받아 적느라고 막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앞에를 많이 봐.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세요. 어차피 다 써있단 말이야, 내용들도. 그리고 뭐 뒤 밑에 있는 확인 문제, 체크 문제 풀다가 내가 놓쳤다. 받아 적느라 놓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답 찍으면 다 똑같이 또 있으니까. 혹은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 그런 건 나한테 다시 물어보시고. 문제를 풀 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 많이 들으세요.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요거 이렇게 푸는구나. 이해가 선행이 되셔야 돼. 그래야 외울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호도 모자 은근히 좋아한다? 응. 그냥 모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너 얼마 전에 모자 산 얘기 해줬냐? 나 얼마 전에 모자 산 거 얘기해줬나? 1년 돌아다녀서 모자 하나 샀잖아.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아무 적금 모자, 시장에는 이런 모자 안 맞아요. 안 들어가니까. 왜 겠냐? 안 맞는 게, 씨. 1년 만에. 야, MLB는 내 사이즈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있더라고. 샀잖아, 하나. 1년 만에 샀어, 1년 만에. 모자 너무 힘들어. 사이즈가 없어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막 페도라 쓰고 다니는 애들 막 이렇게 있잖아. 정말 부러운 거야. 저기 사진. 저기 저 바깥에 사진에 고성 사진에 이렇게 쓰세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같이 웬만한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안 쓰니까. 뭐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겁니다. 못 써요. 쓰고 싶어도.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n번째 항이 다음과 같다. 등비입니다. 자, n번째 항을 줬지. 그럼 n에다 1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고요?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n번째 항이니까. 내 말이 이상했니 지금? 아씨. 너네 국어 수업 언제 들어? 토요일? 아, 나도 들어가서 들을게요. 내 말이 좀 이상했나? 아씨, 나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1 대입합니다. 3 곱하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몇일까? 2분의 1이죠. 그럼 뭐야? 2분의 3. 이게 바로 뭐야? 첫 번째 항인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항 구했어. 자, 공비 구하라고 그랬지? 공비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미 등비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2를 대입해서 두 번째 항을 찾아봐. 자, 2 대입하면 3 곱하기 몇이에요? 2의 마이너스 3이죠.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게 몇일까?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럼 8분의 3이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항이다. 얼마 곱하면 돼? 그럼 공비 몇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구하시면 그게 됩니다. 답이에요. 자, 2번 문제 넘어갈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60,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이 240인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예요, 마찬가지. 자,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2번 문제를 응용해서 나중에 합에서도 나오게 될 거거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A라고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은 AR이죠. 공비 하나 곱하면 되지. 등비니까.
문제에서 등비라고 줬어. 둘이 더한 게 몇이다? 60이다. 자, 세 번째 항 어떻게 써? 제곱. 네 번째 항은 세제곱. 세제곱이죠? 이게 240이야 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렵니? 자, 그럼 문제. 여기 볼게. 이 두 식 좀 볼게.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연립하면 되지. 연립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식 잘 보세요. R 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AR만 남지. 이게 240이죠. 맞아요? 자, 얘가 몇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60이죠? 그럼 60이랑 약분하면 뭐야? 4네? 됐어? 그럼 R 제곱이 몇이야? 4인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R은 몇일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맞아? 그럼 R이 2라면 A는 몇일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지? 그럼 3A는 60이니까 A 몇이에요? 20이죠.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A가 60이죠?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0. 자, 답이 두 개로 나오죠. 둘 다 쓰는 게 맞을까요? 유경아, 둘 다 쓰는 게 맞니? 밑에 답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못 믿니? 자, 둘 다죠? 왜 둘 다 답이 될까?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답인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답이 두 개인 게 싫다면 이렇게 냈을 거야. 모든 수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줬을 거야. 모든 수가 양수다라는 거는 곱해지는 숫자가 어떤 애? 양수다라는 거죠. 부호가 안 변하니까. 공비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네들이 계속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싫다면 어떤 숫자, 양수가 온다 라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둘 다 쓰시는 게 맞아요. 문제에서 준 정보와 조건만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수 사이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역시 만드는데 이것도 등차에서 비슷하게 했었거든. 자, 얘 볼게요. 앞에 보세요. 몇 번째 항? 얘는요? 얘는 자, 다시 얘 몇 번째요? 아, 11번째. 얘 몇 번째?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네 번째. 요 잘 봐. 숫자 잘 봐.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야? 11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안 돼요? 다시? 안 돼요? 자, 안 보이니? 12번째. 자, 얘 몇 번째라고요? 얘는요? 12번째 항이죠? 아, 20은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죠? 이것이 라고 표현됐죠? 얘 몇 번째 항이다? 12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인데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 그럼 12번째 항 등비수열 이렇게 표현하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11개. 이게 20이다입니다. 맞아요? 그럼 R의 11제곱이 10이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11번 제곱해서 10 나온 숫자가 있을까? 있겠죠. 있겠지. 뭐 있겠죠, 어떤 숫자. 자, 그때 문제.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곱을 구하시오. 첫 번째 항은 A라고 쓸게요. 10번째 항은 A, R, 9제곱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근데 A가 누군지는 알지? A 누구야? 2죠. 그럼 4, R, 9제곱을 구하시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뭐지? 네. 요거를 구하시오가 나와 있네요. 잠깐만. 그지? 이거 뭐 이상하더라. 잘못 썼어요? A가 두 번째 항이죠? 네. 아씨. A, R.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자,
A1은요, 여기 있는 애죠. 두 번장이죠? 그럼 2 곱하기 R이라는 표현이고요. A10은 10번장, 여기 있죠. 11번장이네. 그럼 뭐야?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10개지. 그럼 뭐야, 이거? 4R 10제곱이죠. 얘 몇 번장이라고? 얘 몇 번장이야? 얘 몇 번장이야? 11번장. 그럼 첫 장에다 공비 몇 개 곱해? 10개 곱하지, 그지? 얘 11번장이야. 그죠? 그럼 11이네. 안 지워진다. 찍찍찍찍 11번째. 됐죠? 자, 아래 11제곱이 10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몇이에요? 40. 이렇게. 문제 잘 보시고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장인가? 등비수열이지. 자, 초항 몇이니? 공비 몇이에요? 일반항은요?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2를 몇 번 곱했다? 근데 거기에 2를 한 번 더 곱했지? 그럼 결론 2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됐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n-1제곱. 밑이 똑같은데 곱했지? 그럼 얘네끼리 뭐해? 더해서 쓰면 되잖아. 그럼 2의 n제곱. 됐어요? 그럼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졌으면 좋겠다지. 자, 2의 8제곱 몇인지 알아요? 256. 2의 9제곱은요? 512. 2의 10제곱은요? 1024입니다. 2의 거듭제곱수는 기본적으로 10제곱까지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50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n자리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 9가 왔으면 좋겠다죠? n은요? 9입니다. 9번째 항부터 500보다 커지겠네. 이러고 끝나는 문제야. 이거를 뭐 굳이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로그 이용하는 거 얘기할 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21번 문제가 되겠죠?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본다. 그게 등비수열이다. 교점의 x좌표를 볼 거야. 둘이 만나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 연립하죠. 연립하지, 둘이. 연립한다.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입니다. 연립했지. 자,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이거 세 개의 근이 뭘 의미하는 거야?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요. 됐어? 연립해서 나온 식이니까. 근데 그 근이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A, AR, AR제곱 이렇게 표현할게. 됐어?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 여기서 몇일까요? 근각이세 관계 얘기해야 되겠죠? 세 근의 합 몇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항상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보시면 돼요. 4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 100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세 근의 합은 무조건 앞대가리 두 개만 보시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2죠. 2는 어떻게 나온다? 셋 다 더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써볼게요. 자, 보세요. A제곱 R A제곱 R 제곱 A제곱 R 세제곱. 됐죠? 순서 내 맘이니까. 네. 자, 얘는 뭘 의미할까요? 다음 방정식에서 몇일까?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이죠. 몇이에요?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1이에요. 그 다음 셋 다 곱할게. A 세제곱 R 세제곱이죠. 몇일까요? K. K입니다.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근각계수의 관계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자체를 못 풀어. 자,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이 두 개씩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그렇죠.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이고, 자, 여기서 A하고 R을 묶어 놓을게요. 앞으로. 그럼 남은 거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1이다죠. 자, 얘가 바로 2라고 했지? 그 AR은 몇이에요? 2분의 1인 거죠. 자, 이 친구 볼게요. AR 뭐 하면 돼? 세제곱하면 되죠. 그럼 몇인데? K는 8분의 1이겠네요. 세제곱하면 되니까. 끝. 됐죠?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순하게 나 수열 배우니까 앞에 거 몰라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계속 나오죠. 교점의 표현이라든가 근각계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같이 연관지어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포자들이 슬슬 생겨. 나중에 앞에 거 모르겠어. 아씨,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 지금 수열 들은 건 이해되는데 이런 문제 보니까 또 모르겠네. 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야. 문제 나오는 거 그때그때 보고서 익히셔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의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신정아? 네. 왜? 아니, 세우도 잘 보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등비 중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등비 중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등차 중앙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등차 중앙 한번 얘기해 볼까?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거 2 곱하면. 그쵸. 등차 수열에서 쓰는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이야.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항이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가운데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등차 중앙 뭐예요? 얘네 둘이 더한 값이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 A 플러스 C가 2B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2를 나눠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딱 보고서 모양이 뭐냐면 이거 산술평균 모양인데?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술평균 모양. 그럼 등비 중앙은 뭐냐? 등비 수열에서 쓰겠죠?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이 항, 중항이라는 표현을 써. 이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숫자가 있어. 그 다음 공비 하나 곱해서 AR, 하나 또 곱해서 AR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수는 등비 수열 맞지? 자, 이 둘과 가운데 있는 친구의 관계 보세요. 양 끝에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R제곱이지. 이거 뭐랑 같아? 제곱값이랑 같죠. AR의 제곱값이랑 같은 거죠. 끝.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 양 끝에 곱한 값이랑 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B는 루트 AC 이렇게 양수일 때. 이건 AC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양수일 때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뭘 의미하니? 기하평균이죠. AC의 기하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 그러면 생각도 더 잘 날 거라고. 잘 안 까먹고. 이거 무슨 모양? 기하평균 모양입니다. 그럼 산술평균 나왔고 기하평균 나왔어? 둘의 관계도 알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연관지어서 계속 생각하시라고요. 이과 가잖아요. 이과 가잖아요. 문과 가잖아요. 문과 가죠. 네, 축하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외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화중앙 때문에 그래.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 있는데 이때 조화중앙 때문에 교육과정 외로 빠져요. 사실 여러분들은 조합평균 표현도 많이 안 배웠을 거야. 나도 수업 시간에 안 다뤄줬을 거고, 안 다뤄줬고, 학교 책에서도 언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조합평균은 그만큼 잘 안 쓰게 돼.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다시 대비하셔야 되겠고, 뭐 밑에 있는 거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체크 문제 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비수열 이룬다. 자, 순서대로예요.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뭐와 같아? 가운데 제곱이랑 같아. 끝. x 빼기 4의 제곱은 x 플러스 2 3분의 x 빼기 1. 끝이에요.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게? 당황하지 않고 3분의 1 먼저 앞으로 빼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1로 쓰면 되니까 그래. 여기다가 x 빼기 2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뭐 하겠어? 뭐 3을 곱해서 정리해도 되죠. 3 곱해서 정리할게요. 8, 3, 24x 6, 3, 18에 48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요. 싹 넘어가면 2x제곱 빼기 25x 더하기 40, 50, 50, 50, 50은 0. 왜 50이라고 그랬어요? 네, 됐죠. 이렇게. 끝났네.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은근히 여기 와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5하고 10이죠? 딱 보이죠? 여기 2하고 1. 딱 보이죠? 둘 다 마이너스네. 됐지? x는 누구예요? 10 또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죠? 끝났네. 너무 빨라?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이해하고 끄떡끄떡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됐죠? 막 받아 적고 막 이러지 마. 이제 대충 감 잡히잖아. 뭘 받아 적고 그러나. 쓱 보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 다시 푸시면 돼요. 자, 23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수열이 있는데, 자, 수열입니다. 등차인지 등비인지 나도 몰라. 어쨌든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얘하고 얘가 등비고 얘가 등차래. 자, 등비가 나왔어. 등비 중앙 개념 이용해서 a제곱은 4b와 같다. 그죠? 마찬가지 등비니까 c제곱은 64b와 같다. 됐죠? a, b, c는 등차지. 그럼 2b는 a 플러스 c와 같다. 요렇게요. 자, 식 3개 나왔습니다. 문자도 3개죠?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해요? 뭐 편하게 하세요. 뭐 편하게 해요. 편하게. 요거 2개 갖고서 얘기해도 되고. 어떻게 하지? 이거 2개 갖고는 정리 어떻게 하죠? 뭐 아무 생각 없니? 이거는 a제곱은 4b인데 여기 c제곱은 16 곱하기 4b죠? 그죠? 그럼 요게 a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럼 c제곱은 4a의 완전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치? 양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럼 이거 보면서 아, c는 뭐와 같다? 4a와 같구나. 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c가 4a니까 여기다 넣어볼까? 그럼 5a가 2b랑 같은 거구나.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넘어가면 2분의 5a는 b구나. 그죠? 자, 다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b가 2분의 5a야. a제곱은 2분의 5 대입하면 몇이에요? 10a가 되겠죠? 이 약분돼서.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는 뭐다? 0이다. a는 0 또는 10이 되겠죠. 양수니까 10이겠네. a가 10이면 b는 몇이에요?
25가 되겠죠? 됐죠? 그럼 B가 A가 10이면 C는 몇이에요? C는 40 되겠죠? 이렇게 끝났잖아. 관계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서 여러분 연립 못하겠어는 이제 없을 거라고 웬만하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등차 등비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 자체. 식만 세우면 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어디서 어디까지 뭐 해서 넓이 구해라 뭐 둘레 구해라 이런 것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식을 못 세워서 그런 거야. 그럼 식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그 점의 좌표를 뭐 t, ft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거든. a, b 이렇게 그냥 표현해 놓고 쓰면 돼.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식을 못 쓰는 거거든. 식만 쓰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역량은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식을 세우는 연습. 틀려도 되니까 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지 신정아? 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에요. 랜덤이야. 아, 참. 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잠깐 쉴까요? 네. 아, 정각에 쉬는 게 맞나? 아, 나 몇 시에 쉬는 건지 까먹었네? 몇 시에 쉬는 거냐? 쉬는 시간 몇 시야? 지금. 그러면 등비 수열 합 나오는 공식 유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등비 수열 합이고요. 자, 등비 수열은 일단 이렇게 쓰면 되지. S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을 편의상 A라고 쓸게요. 두 번째 항은 AR이죠. 세 번째 항 AR 제곱이죠. 쭉 해서 마지막 항 누구야? AR n-1 제곱이죠. 그지? 그럼 이 앞에 있는 항은 누구게? 세호야? 이 앞에 있는 항 어떻게 쓸 수 있게? 잘했습니다. 완벽하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SN을 한 번 더 쓸 겁니다.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공비가 R이었잖아. R을 곱해서 한 번 쓸 거야. 이 표현 잘 보세요. 나중에 몇 급수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 표현 잘 보셔. 공비를 한번 곱해서 쓸게요. 자, 첫 장에다 공비 곱하면 어떻게 돼? AR이죠. 여기다 R 한번 곱하면 AR 제곱이지. 여기 AR 세제곱이죠. 여기다 R 한번 곱하면 AR n-1이지. 여기다 R 한번 더 곱하면 AR이 되겠죠. 따라와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둘이 빼. 그럼 봐봐. SN에서 R 곱하기 SN을 빼는 거지. 그럼 SN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거 뭐야? 1 빼기 R이다. 됐죠? 좌변. 됐어요? 얘는요, 잘 보세요. 없어지지, 얘네. 얘네 없어지지. 지금 사선으로 없어지죠, 계속. 얘네 없어지겠지. 이 없어지죠, 이렇게. 누구 남어? A 빼기, 그렇죠. AR n제곱만 남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A 앞으로 묶어서 쓸게요. 1 빼기 R의 n제곱, 요렇게. 자, 그럼 SN 얘는 얘와 같은 거죠? 그럼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 쓸 수 있다. 됐죠? 자, R이 뭐야? 공비. A는 첫째야. N은 뭐예요? 항의 개수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항 몇 개 더한 거야? n개 더한 거야. 항의 개수가 n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마찬가지 외우셔야 돼. 그 다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1을 전부 다 곱해서 부호를 바꾸는 거야. R-1분의 A R n제곱 -1 요렇게요. 같은 뜻이겠지. 분모 분자 똑같이 -를 곱했으니까. 자, 앞에 있는 식은 굳이 따지자면 앞에 있는 식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뒤에 있는 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겠죠. 왜 두 개로 쓰냐? 음수 나오면 귀찮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음수 안 나오게 만들려고 이 두 개씩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외우세요. 외웠죠? 네. 됐죠? 외웠지?
자, 1-r분의 a 1-r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sn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보세요.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와.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합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건데 이건 언제 쓴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씁니다. 그럼 n에다 1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그냥 s1이 a1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의될 조건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이건 굳이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문제 보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유도해내시면 돼.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교재를 보다 보면 꼼수처럼 나와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굳이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위에 있는 요식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등비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냥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의 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의 합 한번 구해보고 마무리 짓게. 자, 1번 문제 봅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첫째 항 누구니? 공비 몇이니? 몇 번째 항까지? 다 끝났네. 자,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죠? 두 번째씩 쓴 거예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 자, 첫 번째 항 공비 몇 번째 항까지? 자, 공비가 3분의 1이죠? 그럼 1-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가로 쳐야 된다고? 됐지? 끝. 정리하시면 되지 뭐 이제. 자, 3번 볼게요. 첫째 항 공비 항 몇 개? 항 몇 개? 10개죠? 여기서부터는 9개죠. 2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까지. 근데 앞에 1이 하나 더 있지. 항 몇 개야? 10개입니다. 됐죠? 아씨,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1-r분의 가로 쳐야 될 지금처럼 첫째 항 1-r의 항 몇 개? 10개. 됐죠? 어렵니? 자, 첫 번째 항 누구예요? 공비 마이너스 루트 2 항 10개. 됐죠? 1-r분의 첫째 항 1 빼기 r 항 몇 개? 10개. 됐죠? 이거 뭐 유리화해서 계산하든가 하면 되는 거야. 끝. 힘드네. 자, 요거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와! 첫째 항 보여요? 2 플러스 2분의 1. 두 번째 항 보여요? 4 플러스 4분의 1. 자, 공비 몇일까요? 간혹가다 2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아, 죽일 거야. 2 곱하면 다음 거 안 나와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1이란 얘기냐?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수요를 보고서 당황하는 이유는 규칙을 못 찾아서 그렇다고 보면 돼. 근데 규칙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봐. 첫 번째가 2 더하기 2분의 1, 4 더하기 4분의 1, 6 더하기 8분의 1, 8 더하기 16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누가 올 것 같아? 10 더하기 32분의 1. 그 다음은 12 더하기 24분의 1. 됐죠? 다음 항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규칙을 찾았다는 거야. 어떤 규칙이냐?
얘네들 앞에 있는 애들은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얼마씩? 2분의 1씩 곱하고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10번째까지 더할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애들 이 숫자들 봐봐. 얘네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맞아? 자 봐봐 이렇게 쓸게. 자 2 더하기 2분의 1 4 더하기 4분의 1 6 더하기 8분의 1 8 더하기 16분의 1 계속 더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10번장이 왔어. 10번장 되면은 여기 앞에 숫자 뭘까? 20 계속 더 커졌으니까. 그럼 여기 뒤에 오는 분수는 몇일까? 10번장 2의 거듭제곱이죠 계속. 뭐야 2의 10제곱분의 1이겠지 뭐.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그지? 그럼 봐봐 이거 다 더한다? 다 더한다? 숫자들끼리만 다 더할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뭐지?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이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잖아. 11. 그럼 몇이야? 110. 그 다음 얘네들 더할게. 분수들. 분수들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1-R. 공비 몇이에요? 2분의 1. 첫째 항이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의 항 10개. 됐죠? 얘하고 얘 계산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죠. 됐지? 이거를 굳이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더하면 숫자끼리 다 더하고 분수끼리 다 더해서 다 더해주면 합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해서 생각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